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홍동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홍동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일단은 좀 본인 소개가 살짝 처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또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어떤 상황이실까요, 홍동님은? 그냥 저는 몇 주 전에 겪은 얘기고요. 제가 가게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가게가 혼자 운영하기도 해가지고 100% 예약제로 돌아가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존 단골 고객님이랑 있으면서 생긴 일인데, 그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거 말고요. 이제 네. 본인이 어떤 느낌이신지 본인의 소개? 저는 신이 와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원치 않아도 보일 때가 좀 많은. 어떤 것들이 네. 보였죠? 그냥 흔히 말하는 영가도 보이고 아니면은 곧 갇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든지 저 사람은 며칠 뒤에 조금 돈이 좀 들어오겠는데? 이런 거라든지. 오, 그런 좀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것들도 보인다는 거죠? 네네네. 어허. 꿈을 꾸지 않은 상태인 맨정신에도 좀 많이 보이고요. 그냥 네. 일상생활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보여서 이젠 좀 익숙한? 근데 이제 무당은 절대 또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일단은 신이 와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거부하는 단계, 그 단계 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홍동님께서 겪었던 그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홍동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다 예약제로만 돌아가요. 네.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기존 단골 고객분이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신데 항상 혼자 오시다가 이번에는 좀 자기 친구랑 같이 가고 싶은데 혹시 같이 갈 수 있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약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약금을 받아요. 예약금을 받고 이제 예약 확정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그 예약 날짜가 돼가지고 고객님이 오셨는데 말씀드린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다 마스크 끼고 이랬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 얼굴을 뵀어요. 그전에는 항상 마스크를 끼시다가 얼굴을 뵀는데 마스크 꼈을 때도 되게 밝은 분이셨는데 네. 마스크를 벗은 상태는 훨씬 더 밝으시더라고요. 느낌이. 네네네. 밝고 웃음도 많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편했던 고객님이었어요. 근데 친구분은 반면에 좀 어두침침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편하게 그냥 기존 고객은 홍이라고 하고 친구분은 제가 동이라고 할게요. 네, 동이분은 저한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이것만 했는데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다 그하구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 손님 내 가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오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도 나쁘고 갑자기 제가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홍이분 보고 고객님은 이제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고 동이분은 이제 이 홍이분이 하실 동안 대기실에서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이분이 저 그냥 옆에 가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원래는 사실 안 돼요. 안 되는데 다음 예약도 없고 이분하고 저도 바로 집 갈 예정이었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의자 갖다 드릴 테니까 옆에서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방해만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의분이 일어서더니 가게 주변을 되게 막 어슬렁 거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좀 불편한 게 있으신가? 좀 자리가 불편한가? 아니면 가게 뭐 이상한 냄새가 나나? 싶어가지고 동희님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 달라고 제가 조금 좀 해소를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뜸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는데 저보고 너 버르장머리 없지? 버르장머리 없잖아, 맞잖아, 없잖아 이러면서 나 같으면 이딴 가게 진짜 오기 싫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다짜고짜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지? 기존에 뭐 몇 번 오셨던 고객도 아니고 생판 처음 본 손님인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기분이 나빴다고 했잖아요. 기분이 더 나빠진 거예요. 예. 근데 기분 나쁜 거를 손님한테 티를 낼 수는 없으니 그냥 좀 참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이거 이 손님이 내 가게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면 애초에 어슬렁거리는 것도 무언가 좀 참는 듯한 그런 제스처로 좀 어슬렁거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동의분한테 동의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실 고객님들한테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실 저도 좀 어릴 때부터 보고 느끼고 좀 들리고 다 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희님 옆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랬어요. 그리고 저는 색깔로 좀 많이 보이거든요. 사람을 볼 때. 근데 그 동희님은 시커맸어요. 그냥. 옆에 뭐 기운이라고 해야 될지 뭘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시커멓고 그래서 옆에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동희님이 저는 솔직히 동희님한테 뭐 허준이 뭔 이런 말 일제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나 허주 아니야 아니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먼저? 네. 그래서 속으로 옳았구나 이거 걸려들었다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홍희님은 반면에 하시다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홍희님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상황이 좀 요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될 것 같다. 제가 이따가 서비스 조금 더 챙겨 드릴 테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홍희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상황 먼저 정리하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근데 그 동희님이 조금 쇼한다고 느껴졌어요. 쇼한다고 느껴지고 얘가 지금 뭔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눈이 맛이 같더라고요.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동희님이랑 그렇게 막 실랑이 하는데 갑자기 그 홍희님이 동희분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좀 그만해. 남의 업장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신 좀 차려라. 너 자꾸 이러면 나 너랑 연락 안 하고 너랑 친구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아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은 머릿속에는 이제 동희님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희님의 친구분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냥 뭐 동희 고객님 짐이랑 이런 거 다 챙겨서 그냥 내쫓았어요. 이제 가라고. 저도 그 동희님 같은 손님 필요 없으니까 가시라고 영업 방해하시지 말고 이러고 내쫓고 문에 도어락이 달려 있어서 바로 문을 잠갔거든요. 그리고 홍희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죄송해요 이렇게 막 말씀드리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홍희님이 막 말씀하시는 게 제가 원래는 좀 저런 애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제 직업상 뭐 손님들 말에 어느 정도 맞장구는 쳐줄 수 있지만 그 뭔가 좀 얘기에 막 심하게 감정이입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좀 불이익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냥 뭐 이 정도로만 했는데 그 동희 고객님이 원래는 엄청 밝고 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쉽게 못 지나치고 공부도 잘하고 사교성도 되게 좋은 친구라서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들끓던 애였다. 근데 작년부터 1년간 연락이 되지도 않고 동희를
본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요 근래에 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얘를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쟤 미친 것 같다면서. 근데 또 친구들 말 어느 정도 듣는 거는 좋긴 하지만 홍희님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동희님을 좀 믿자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홍희님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도 하고 또 먼저 얘기를 꺼내지를 않아서 얘기하기 힘든 얘기인가 보다 싶었고,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분 전환 시키면은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동희분이 안 나오겠다라는 거를 겨우겨우 설득시켜서 나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동희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원장님 이러면서 원장님 검사 볼 줄 알죠? 이렇게 뭔가 좀 써보는 듯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검사 볼 줄 몰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무당이신데 저도 그 기운을 물려받았다. 근데 분명 보시는데?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막 웃으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그 동희님과의 신랑이가 좀 충격이 있었어가지고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해드리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오늘 돈 안 받겠다고 예약금만 받아놓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원래 결제를 하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상황도 상황인지라 조금 죄송스럽기도 해가지고 제가 돈을 안 받겠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홍희님은 계속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좀 받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괜찮다고 저 돈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가시라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예. 그럼 홍희분이랑 동희분이 다 가신 거잖아요. 혼자 이렇게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막 있는데 좀 벙 뜨여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홍희분은 분명히 자기 어머님이 무당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친구가 저런 행동을 취하는지 그건 왜 미리 보지 못했던 거지? 그쵸. 싶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동희님은 처음 오는 내 가게에 무언가 찾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했던 거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예. 생각이 이제 꼬리를 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좀 무섭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지내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보살님께서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제 가게 영업시간이라서 혹시 방해될까봐 우선 전화를 안 했었다. 알아서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으로는 그날 꿈이 되게 안 좋았대요. 네. 그냥 제가 가게에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뭐 우선은 상황 설명을 드리니까 보살님이 이제 동희님이랑 홍희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 의상차기랑 언제 왔냐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객들을 막 관리하다 보니까 고객들 뭐 생년월일 이런 거를 좀 받아요. 생일 이벤트 뭐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하다, 걔네 쌍둥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친구가 아니라? 네. 사실 동희님이랑 홍희님이 분위기는 정말 달랐는데 외모는 정말 비슷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친구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생일 똑같은 사람 많고 성도 되게 흔한 성이셔가지고 예. 그냥 그래 이분들이 쌍둥이가 아니고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겠지. 내가 너무 비슷해서 그렇게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진짜 쌍둥이가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홍희 고객님이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시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보살님은 그 사람 어머니가 무당이 아니라 본인이 무당이래요. 아, 예. 네, 홍희님이 무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점사 봐주고 사주 봐주고 뭐 이런 무당이 아니라 예. 좀 안 좋은 일 하는, 좀 올바르지 않은
세상의 이치에 조금 어긋난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양밥한다거나 아니면 사기치고 다닌다거나 좀 이런 느낌으로요? 아,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 홍희 고객님이 처음에 제 가게로 온 거는 좀 가볍게 고객으로 시작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네. 제 기운을 뺏어가기 위함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날이 기운을 완전히 뺏어가는 그런 날이었다고. 예. 근데 저는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뭐 신을 직접적으로 막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기운을 뺏어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살님께 여쭤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물건을 뭐 가져가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부적이 막 그런 걸 쓰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몸이 좀 닿고 아니면 뭐 만지고 이런 것만으로도 기운이 옮겨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제 기운이 계속 갔었던 거잖아요. 접촉이 있었다면, 그죠? 네, 그쵸. 제 직업상 접촉이 무조건 필요한 직업이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니까 원래는 볶은 통팥이랑 볶은 그 굵은 소금, 천일염 이런 게 필요하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팥이랑 소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볶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팥도 어찌 보면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안 볶으면 완전 생 씨앗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나서 싹이 자랄 거 아니에요. 싹이 자라면서 거기에 옮겨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을 속이는 거래. 볶은 통팥이나 소금 이런 거는 보면은 기름 없이 볶고 하면은 볶은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테면 와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속이는 거래요. 그래서 볶은 통팥이랑 볶은 천일염이 필요한데 너가 뭐 가게니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고 우선은 급한 대로 소금 치고 이제 막걸리 사서 앞에 뿌려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가게 곳곳에 좀 둘러봐라. 틈 사이든 뭐든 다 둘러봐라. 걔네가 너가 나오기 전에 무슨 행동을 벌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너무 무서워서 보살님한테 보살님 그러면 제가 청소를 할게요. 대청소를 할게요. 어차피 대청소 해야 됐었다. 근데 저 너무 무서우니까 전 좀 겁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전화 안 끊으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청소해라. 막 청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다행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양밥이든 기운 뺏어가는 거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부메랑처럼 되돌아간다. 오. 하지만 되돌아 맞는 거를 늦추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터에서 벗어나서 다른 터로 간다. 그냥 단골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고 홍희님이랑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예약금 받았지? 웬만하면 예약금도 돌려줘라. 오. 근데 너가 돌려주겠다고 다시 연락을 하면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더 주려고 할 거다. 근데 그런 거 절대 꺾이지 말고 단호하게 돌려줘라. 느낌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리고 너가 느끼는 거는 웬만한 것들은 다 맞으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을. 네네네.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쪽에서 종사하지만 이런 네. 쪽에 일을 하지만 너는 내가 모시는 신보다도 더 높은 신이 왔으니 너의 느낌을 믿어라. 그리고 나중 돼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도 홍이 분이라고 의심이 되면 대답도 말고 그냥 바로 끊고 차단해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보살님이랑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이제 바로 홍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냥 유도리 있게 돌려댔어요. 서비스 해드리는 중에 상황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드려서 돈을 받기 너무 죄송스럽다. 그러니 계좌번호를 주시면 예약금도 돌려드리겠다. 네. 하니까 진짜 소름 돋게도 보살님 말씀대로 돈을 더 주려고 하더라고요. 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약금 2만 원을 받거든요. 그럼 나머지 금액이 8만 원이잖아요. 예약금 돌려드리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기존 정가인 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한 5만 원, 10만 원 더 얹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다고.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만약에 돈을 주더라도 정가에 맞춰서 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네. 또 이제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보살님 말씀도 보살님 말씀이지만 혹시나 장사하면서 이거를 제가 무턱대고 받아놨다가 탈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유 없는 돈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제가 너무 좀 더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네. 돈을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서비스만 받으러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막 돈을 자기는 보내줄 거다. 그래서 뭐 예약금 보낼 때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계좌번호에 돈 넣을게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셔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환불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손이분이랑 막 실랑이를 좀 벌였어요. 한 10분 정도? 결국에는 계좌번호를 얻어내서 이제 예약금을 보내드리고 제가 다음에 홍이님을 받지는 않을 거지만 그냥 뭐 말로만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전화를 끊고 하는데 이게 제 폰이 통화 녹음이 돼요. 아, 예. 통화 녹음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그 통화 녹음을 들어봤을 때 그냥 좀 희미하게 그냥 숨소리 정도로만 들렸는데 제가 전화를 끊을 때 진짜 미세하게 작은 목소리로 들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또 끊겼어요, 전화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이거 내가 진짜 보살님한테 전화하길 잘했다. 나 혼자 생각했다가 그래 이참에 뭐 단골이라고 하더라도 나 이런 사람 안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다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했는데 이제 네이버에 가게나 식당이나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막 요즘은 뭐 톡톡 상담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다음 날에 거기로 뭐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근데 톡톡 상담은 이제 그 고객분들의 실명이 보이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설정한 닉네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닉네임이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메시지를 딱 보자마자 바로 차단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원장님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나네요. 정말 깊은 인연이 될까 싶지만 아쉽네요. 이러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바로 차단하고 그 홍이분이 그 뒤에도 모르는 번호로 좀 연락이 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더 믿으라고 했잖아요, 보살님이. 네. 그래가지고 다 끊고 그 번호마다 다 차단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제 주변에 좀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좀 기운 뺏어가려고 하는 무당들이.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일반인들처럼 예. 주변에 막 곳곳이 정말 잘 숨어 있대요. 예. 잘 숨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 기운을 뺏어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신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기운은 충분히 옮겨받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뭔가 이렇게 성공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무당이 아니지만 기운이 좋으니까 뺏어가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굳이 신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걸 떠나서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만으로 기운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다 존재를 하잖아요. 예. 그런 기운을 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걸 훔쳐가네요. 네,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면 홍동님이 이런 일을 겪게 된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신이 내려와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뭔가 안 좋은 미래, 좋은 미래도 보였다고 말씀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으로 귀신 봤던 이야기도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처음으로 어떻게 귀신을 보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였어요. 제가 제일 기억하는 그 나이는 4살, 5살 정도인데. 어릴 때구나. 예. 네. 제가 오빠가 있는데, 네. 오빠랑 어릴 때 항상 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셔서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조그만하게 미술 학원이나 뭐 이렇게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는 그 과정들이 다 항상 옆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이상하게 저랑 같이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뒤떨어져서 걸어가고 아니면 제가 뭐 오빠 쫓아가고 이랬는데 보면은 항상 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무언가 좀 쳐다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면 막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은 뭐 그림자 같은 게 슥슥 지나가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자꾸 누가 막 나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이러면서 나 조금 무서워. 근데 오빠가 너무 빨리 걸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부모님은 너가 겁이 많아서 그래. 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귀신의 얼굴을 본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요. 오. 제가 귀신을 보면서도 바위는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모의고사 치고 엎드려 잘 때 네. 그때 처음으로 바위를 눌렸었거든요. 근데 그 바위 눌리고 나서 이제 뭐 밤에 야자하고 학교 스쿨버스 내리면은 한 10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저희 집까지 또 걸어오는 게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 자체가 시골은 아닌데 산에 둘러싸여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뭐 나무도 많고 좀 신기한 게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네. 숲이. 왜 우리 뭐 대나무 있으면은 막 많이 보이고 막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음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대나무도 보이고 바로 옆에는 그 폐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가 어릴 때는 공중 화장실로 이용했는데 요즘은 거기를 다 잠가놓고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 창문 보면은 약간 철망 같은 걸로 창문이 막혀져 있어요. 근데 뭐 다 녹슬어가지고 분위기가 좀 무서워요. 거기를 지나쳐야지만 저희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른 길은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고 오늘따라 좀 무섭다 싶어서 빨리 들어가야지 하고 호다닥 들어가는데 무섭기는 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에 한번 뒤를 돌아봤거든요. 근데 그 철망으로 되어 있는 창문 안으로 뭔가 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헝클어진 머리의 그런 여성분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잠겨져 있는 문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싶으면서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엘리베이터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절대 뒤를 안 돌아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을 누르면은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 각도에서 뒤돌게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문 닫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정면을 또 응시를 했는데 제가 봤던 그 뒷모습이 분명히 창문 안에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나와서 있는데 그게 뒷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앞모습이더라고요. 그때 처음 분명히 머리는 뒷모습인데 다른 앞모습이었어요. 진짜 순간 이 세상에 뭔지도 모를 그것과 저만 있는 것처럼 순간 귀에서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 소리가 나면서 손이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고 손에 땀이 나고 와중에 또 엘리베이터 문은 왜 이렇게 느리게 닫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진짜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생하게 보였거든요. 뭐 신발 안 신고 있고 맨발에 그리고 손과 발가락 사이에 뭔가 피가 굳은? 오, 검붉은. 네네네. 그런 형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 위압감이 좀 엄청 났었던 네. 그때가 귀신 처음 본 날이었지 싶어요. 제대로 네. 딱 마주한 날. 네. 근데 뭐 그 뒤로는 계속 다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맨정신에도 길 가다가도. 네. 길 가다가도 보이고 아니 뭐 저 사람 옆에 뭐가 딸려온 건지 모르겠지만 딸려온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예전에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가다가 산 너머로 뭐가 막 자꾸 산 정상쯤에서 뭐 움직이는 거예요. 길다랗게.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산에서는 사람이 보일 수 없잖아요. 저 너머의 산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형태를 한 뭔가 제가 봤을 때 연가 같았어요. 저승길 가는 연가 같았는데 이제 줄을 지어서 가는 뭐 그런 것도 보고 아, 저승길 가는 것 마냥. 네. 그러면 혹시
전혀 상관없이 길을 가다가 진짜 기억에 남는 와, 저 사람엔 저런 게 붙어있냐? 뭐 이런 진짜 저 사람은 왜 어떤 행동을 했길래 저런 게 붙어 다니냐? 했던 거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으세요? 네, 좀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젊은 남성분이셨는데 예. 저보다 좀 어려 보였었어요. 예. 한 20대 초반? 오. 중반쯤 보였었는데 되게 좀 젊었는데 그 사람 머리며 어깨며 등이며 다리며 상관할 것 없이 그냥 갓난애기들 있죠. 응애 거리면서 다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 왜 죽였어? 나 왜 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같이 가자. 뭐 이러고. 근데 그 남성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친구랑 옆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쓱 지나가시더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이제 그 애기 사생을 많이 시킨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성분들 쪽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건가? 저도 웬만해서 태아령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는 지역이 좀 많이 작다 보니까 좀 네. 건너예요. 이거는 뭐 시간 지나서 좀 얘기를 드리면 뭐 제 친구의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좀 안 좋은 걸로 교도소를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력이 있었구나. 네. 야,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런 애랑 아는 동생 사이 먹지 말라고. 아니, 그럼 홍동님, 그 아까 색깔 얘기 하셨는데 시들무에도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셨긴 했지만 이런 사람은 마주하면 안 된다는 게 검은색이겠죠? 사실 사람마다 색깔로 보는 그 시선이 좀 다 달라가지고. 그렇죠, 예. 네. 저는 검정색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색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이랑 그리고 약간 좀 검붉은 색이 있어요. 예. 검붉은 색이랑 좀 붉은 계열. 여기는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 색깔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색깔이 있네요. 네. 어두울수록 좀 그렇고 색깔이. 네. 근데 반면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진짜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요? 네. 특정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할 정도의 집착을 가지고 있는 미친 사람. 한 가지 뭔가 막 엄청 미쳐있다. 네. 일단 미쳐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게? 웬만해서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에 조금 가까웠어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네. 사람들. 네. 노란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곤볼 같은데. 막 기 하면 막 이렇게 초사이언 될 때 노란색 나오는데 그 미쳤거든요. 그 주인공도. 네.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좀 좋은 쪽의 색깔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흰색이랑 그리고 약간 푸른빛 나는 흰색이랑 그리고 연핑크색. 연핑크. 네. 파스텔톤 이런 것도 좋은 건가요? 밝은 쪽은? 네네네. 근데 흰색이 제일 짱이에요. 맑은 사람들? 네. 근데 그런 맑은 분들은 좀 피해를 많이 보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사실 맑은 거랑 피해를 많이 보고 다니는 거랑 조금 별개더라고요. 예? 네. 제가 보는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맑은 사람은 사실 색깔로 구분이 잘 안 돼요. 마냥 맑기만 한 사람. 근데 맑으면서 기가 같이 센 사람은 흰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투명 색깔과 흰색은 다르다. 네네네. 그런 느낌이겠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네. 기가 약하면 더 많이 들러붙고 막 그런 걸 느끼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기가 약한 사람은 사실 안 들러붙어요. 오히려 기가 센 사람이나 기가 애매하게 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러붙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기가 세면 센 귀신들이 붙어먹는다. 네. 오히려 더 그릇으로 삼으려고 네, 딱 맞아요.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기가 세면 얘네들이 만약에 뭐 영가들이 네. 기가 센 사람한테 옮겨 붙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는 내 놀이터다. 저기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 옮겨 붙으면 이 아이를 내가 마음대로 좀 놀려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무슨 색인지를 자꾸 궁금해하시는데 누가 봐도 저는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검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어둑어둑하니. 그리고 그거 있어요. 네. 우리 보통 사자는 검정색이잖아요. 그렇죠. 검정색 옷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에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좀 들러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저 검정색 은근 좋아하는데? 깔끔하게 해갖고 좀 좋아하는데, 이제 다 좀 밝은 톤으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을 좀 잘 듣는 타입이라가지고. 네, 오늘 홍동님께서 일단은, 살짝쿵,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라고 이제 소개 겸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신 건데, 다음번에 또 제대로 된 에피소드 한번 싹 한 번씩 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홍동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동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막힘이 없으세요. 이야기 하시는데.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시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